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꼬맹이들 왔겠죠. 자, 답안지로 최종까지 해가지고 오셨겠죠? 자, 그래서 12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질문 몇 명은 받았는데 혹시 답안지가 없어 채점 못한 사람 손? 없어요. 네, 답안지 다 있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122페이지 1, 2번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몇 번? 1번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122페이지에 1번 보시면요. 2015년도 한참 수능 문제 어렵게 나올 때입니다. 2015년도에 해당되는 그 평가원에서 낸 문제고요. 16번 문제니까 레벨은 좀 높다라고 하는 거 인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가나와 같이 진동수가 같은, 자, 진동수는 빛에서 뭘 만들어내니?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파동 그러면 두 가지 파동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두 가지 파동 뭐하고 뭐 넣어야 되겠니? 네, 파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파동은 중학교에서 나오는 파동 기본적인 게 바로 소리하고 뭐가 있니? 빛. 얘네들 비교해서 계속 얘기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왜?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런다? 한성파라고 하더라. 근데 빛은 거꾸로야.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비한성파야. 그러면서 소리라고 하는 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때? 나란해. 알겠어? 그래서 멋진 말 뭐라 그래? 종파라고 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얘는 종파에 속해. 됐어? 근데 얘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뭐해? 수직해.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횡파라고 하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빛은요.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하나도 공통점이 없어. 그래서 지금 거의 세종하고 한성 과고 면접이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11월 1일 날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우리 학원은 거의 70%가 출석 면접 다 갔다 왔는데 소리하고 빛, 파동에 대해서 요즘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역학 위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전기나 파동 비중이 되게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들리잖아요. 하나의 소리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의 소리 안에는, 소리라는 거 안에는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높이와 그 다음에 소리에 뭐가 있냐면 맵시 요게 있어요. 안 배운 척 하지 마. 다 배웠어 너네. 맞죠? 자, 그 중에서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는 뭐가 결정하냐? 파동의 요소 중에 뭐가 결정할까요? 얘는 진폭이 결정합니다. 진폭. 그래서 우리가 진폭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소리가 커지는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의 세기가 뭐해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폭을 내가 변화시키고 싶어? 그럼 간섭시키면 돼요. 간섭 현상. 됐어? 그 다음에 소리의 높이는 뭐가 결정하니? 이거 진동수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겠죠. 다 듣지는 못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됐죠?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한 소리? 높은 소리예요. 되겠니? 네 라고 하는 거고요. 맵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파형. 이게 결정해요. 파형은 또 뭐가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물질의 종류예요. 그래서 철 두드릴 때 소리, 유리 두드릴 때 소리, 물질의 종류에 따라 파형이 다 달라요. 알겠어? 우리는 이 목젖 안에 있는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 목젖을 누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달라진대요. 그걸로 파형이 만들어진답니다. 되겠냐? 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빛도요. 이런 식으로 나눠요. 소리는 세 가지의 성격으로 나눠서 소리의 3요소 그래서 세기, 높이, 맵시로 나눈다면 빛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오늘은 현대물리의 그 또 다른 빛의 성질을 얘기할 거야. 우리는 지금 빛에 뭘 얘기해? 파동성. 알겠어? 근데 빛은 이중성이 있대요. 파동성도 있고 뭐도 있대요?
입자성도 있대요. 오늘은 입자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죠. 뭐하고 뭐 있어요? 빛도 밝기.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색이에요. 이거 밝기 얘기예요. 눈부셔. 너무 빛이 어두워.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빛은 색깔도 있어요. 빛은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깔과 밝기. 그러면 이 빛의 색깔은 뭐가 결정할까? 파동의 요소 중에? 이게 진폭이잖아. 그래서 토마스 영의 빛의 간섭 실험. 그래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그 진폭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진폭이 커진다면 밝기가 바뀌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요. 빛의 3원색 얘기해봐. 빨, 초, 파. 그래서 내가 빨간색 빛을 초록색 빛으로 바꾸고 싶어. 뭘 바꾼다는 얘기일까? 빛에 뭘 바꾼다는 얘기일까? 진동수요.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선생님 빨간색 조명을 초록색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빛의 진동수를 바꾸라는 얘기야. 알겠냐?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인자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색깔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질까요? 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너네 알아? 파동 에너지의 크기 구하는 방법. 파동 에너지는 어떤 파동의 에너지가 커? 라고 하면 A제곱 F제곱으로 해요. A가 뭐였어? 이거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맞지? 또 뭡니? F는 진동수야. 이게 크면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또 알아듣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네, 작다는 얘기죠.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요번에 물어봤어요. 면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구의 파장이 더 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빛과 색깔의 성질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림 가와 나는 같이 그림 가나와 같이 진동수가 같은, 자, 진동수가 같다 그랬어. 그럼 빛인데 진동수가 같으면 뭐 같다는 얘기야? 색깔이 같아요. 같은 색깔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아이한테요. 같은 색깔, 둘 다 빨간색 빛을 비췄어. 이런 느낌이야. 진동수가 같은 단색광이 동일한 프리즘에 수직으로 입사한 후에 각각 경계면에서 매질 A와 매질 B로 돼서 매질 A와 매질 B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질 1과 매질 2에서 수직으로 들어갔다가 굴절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몇 도 굴절했습니까? 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요각도 30도로 볼 거고요. 너네 그거 알아? 이렇게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물속에서 꺾이는 거 알지? 근데 그거는 입사각이 있었을 때 그러는 거지. 만약에 입사각이 0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굴절할까 안 할까? 안 해요. 0도로 들어오면 그냥 0도로 가요. 알겠습니까? 수직으로 들어오면 수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기고요. 여기가 유리인데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속력이 달라도 꺾여 안 꺾여? 안 꺾여. 그냥 들어왔단 얘기야. 알겠어?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빛이 들어온 면이 요 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과 수직하게 이렇게 법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 입사각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얘 뭐합니까? 굴절하겠죠. 그래서 굴절한 광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니? 여기서 이렇게 꺾여 간 거죠. 맞아? 알았어. 이렇게 꺾여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여 간 거고 법선은 이겁니다. 그럼 이게 굴절 광선이겠죠. 맞아. 이게 몇 도일까? 이게 몇 도입니까?
요게 30도라고 했으니 그쵸? 그럼 요 각도는 몇 도입니까? 저기가 몇 도? 60. 60도야? 네, 이게 60도래. 맞아? 아니요, 그거는 30도인데. 뭐가 30도야? 요게 30도라는 얘기잖아. 요게 30도잖아. 전체 각은 60도. 그러니까 요 각이 60도라는 얘기야? 맞아? 네, 이게 60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요 각도가 30이고 요렇게 왔던 빛이 얘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 각도가 15도라고 했으니까 똑같아요. 법선 이렇게 그리죠. 그랬을 때 이게 입사각이고 굴절각은 요거죠. 그럼 요건 몇 도예요? 이거 45도죠. 알겠냐? 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알아요? 요 각도는 몇 도야? 요거 30도야? 요 각도는? 이거 30도.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갈 때 빛이 꺾이는데 그 꺾였을 때요. 여기에 있는 A 매질에서 유리에서 여기에 있는 유리에서 A 매질로 갔어. 그리고 유리에서 B 매질로 갔어. 그랬을 때 똑같은 빛이잖아. 자, 빛이 갔을 때요. 유리에서의 속력이 30도였다가 A 매질을 만나니까 속력이 얼마 됐어? 60 됐어. 여기는 유리에서의 속력 얼마였는데? 30도에 해당되는 속력이었는데 각도가 속력이야. 30도에 해당되는 속력이었는데 이게 B 매질로 가면서 얼마가 됐어? 45도가 됐어. 그러면 이제 느껴봐. A 매질보다 아니 유리보다요. A 매질로 갔을 때 각도가 뭐해졌어? 커졌어.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속력이 뭐해졌다는 얘기야?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빠른 매질, 여기가 느린 매질. 맞습니까? 이 얘기야. 똑같아. 여기 유리에서의 속력이 30도에 해당되는 속력이었는데 이거 B 매질로 가니까 속력이 45도에 해당되는 속력값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속력도 얘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빠를까? 각도가 클수록 더 빠른 매질이죠. 그러니까 유리보다요 B 매질의 속력이 빠르고 B 매질보다 A 매질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 라고 하는 이 속력을 여러분들은 뭘로 알았다? 각도로 비교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단색강의 속력은 프리즘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맞아 틀려?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단색강의 파장은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속력 파동의 속력 구하는 방법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우리 알아요? 파동의 5요소 중에서 주기, 파장, 진동수, 진폭, 속력 그 중에서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뭐니? 주기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게 뭐니? 파장이죠. 그러니까 파동에서의 속력은 T분의 남다죠. 근데 우리 알죠? T분의 1 주기의 역수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거 F 남다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동에서의 속력은 F 남다로 계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광속일 때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뭐 해주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어? 됐어? 네. 그 다음에 같은 하나의 파동이라면 파동이 막 가. 공기 중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막 그럴 거야. 됐어? 근데 한 번 발생한 파동이요. 공기로 들어갔다가 물로 갔다가 유리로 갔다가 막 이래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진동수요.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도 절대로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속력이 달라져야 되는데 진동수는 일정하다면 속력이 커져, 속력이 느려져, 속력이 변할 때 변하는 건 유일하게 누구만?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뭐해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의 길이가 뭐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속력과 비례합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나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프리즘에서의 루트 2배입니까? 라고 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굴절률
프리즘에서 B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얘 굴절률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인 뭡니까? 세타 프리즘 분해 사인 세타 뭡니까? B 요 비율로 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속력 비율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파장의 길이 요게 V 프리즘 V 유리 V 그 다음에 뭡니까? 남다 프리즘 그 다음 뭐예요? 남다 유리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거 아시죠? 다 똑같은 거 아시죠?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준 게 요 값이네요. 얘는 얼마입니까? 사인 45도 분의 사인 30은 선생님 근데 네? V 요리가 아니라 VB 아닌가요? 프리즘 요리일 텐데. 아 B 이렇게요? 네.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얘네들의 파장의 비율은 네. 파장의 비율은요. 남다 B 분의 남다 프리즘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얘는 30이고 얘는 45니까 얘 얼마야? 2분의 1,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2. 그래서 이 값이 루트 2가 나와야 되겠죠? 맞냐? 루트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의 파장이기를 물었어요? B에서가 프리즘의 몇 배이겠습니까? B는 이라고 했으니 네, B는 루트 2분의 남다 프리즘이죠. 되겠어? 네, 그러니까 프리즘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즘 파장의 몇 배? 루트 2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요? 라고 했어요.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요?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N 프리즘 분의 N B로 쓰면 되죠. 그래서 B의 굴절률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럼 B의 굴절률은 얼마 나오니?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며. 맞지? 그러니까 B의 굴절률은 얼마입니까? B는 루트 2분의 M 프리즘. 됐죠? 똑같아요. 이거를 A로 바꿔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까 프리즘 얼마일 때? 30도일 때 얘 얼마라고 했어요? A는 60도라고 그랬죠. 맞아? 이거 30도일 때 이거 60도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NA는 루트 3분의 M 프리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굴절률 비교하시면 되겠죠. 네, 얼마 나옵니까?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3이요? 네, 그렇게 나오대요. 하겠냐? 하겠냐?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제가 쓰니까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어? 네. 자, 그 다음에 3번. 돼요? 넘길게요. 10번 문제에서요. 4, 5, 6. 그 다음에 네, 수능 문제 1번까지요. 여기 들어오기 어렵죠? 네. 자, 넘겨볼게요. 과제 문제. 126, 127, 128, 129, 15번이요. 11번하고 15번하고 요거요. 네. 자, 11번 보시면 11번은 꼬맹아 이거는 이제 엄청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유형들이거든요. 자, 그림은 빛이 공기에서 반원통 모양의 물질 A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빛은
핀 1에서 점 5를 지나 핀 2로 그은 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물질 A에서 빛의 속력으로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물질 A의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의 2분의 1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그 같은 시간 동안에 거기 모는 종이 칸수가 보일까요? PQ는 3칸이고요. RS는 2칸이에요. 2칸 맞죠? 네,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속력 비율이에요. 이게 각도일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각도 비율이 이거 수직선의 거리예요. 수선의 발의 거리. 그래서 속력 비율이 3대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력 비율이 3대 2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속력이 3분의 2배 줄었어요 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비어. 물질 A에서의 속력은 공기에서의 속력의 2분의 1배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2분의 1배 맞아요? 아니죠. 자,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됐죠? 입사각을 크게 하면 RS의 길이분의 PQ의 값이 더 커지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 거리 비율이 속력 비율이죠. 각도를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속력 비율이 달라지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속력 비율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래서 PQ 사이의 칸수가 늘어나면 RS 사이의 칸수도 늘어나서 불철률은 항상 일정해요. 알겠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극 가볼게요. 빛이 물질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임계각의 값은 이라고 했죠.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굴절률이 얼마? 아니 굴절각이 얼마? 90도가 되는 각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은 3분의 2일 때 얘는요. 굴절각이 92니 아니니? 굴절각이 90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서요. 보시면 누가 빠른 매질, 누가 느린 매질? 네, A가 느린 매질이고 그 위에 있는 공기? 이겁니까? 네, 그게 빠른 매질이겠죠. 그래서 A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날 수 있어. 전반사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빛이 물질 속에서 A로 진행할 때 임계각의 사인 값은 3분의 2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는 임계각 어떻게 구해요? 임계각은요. 얘네들의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그래서 이렇게요. 요렇게 빛을 쐈더니 요렇게 나가. 그랬을 때 요만큼이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이야. 맞아? 근데 입사각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크게 하면 굴절각의 크기도 같이 뭐 해줘야 돼? 커져. 맞니? 그래서 입사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지면 굴절각이 더 커져서 요렇게 굴절이 됐는데 이때 입사각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상태야. 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니까. 그랬을 때 입사각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40도일 때
굴절각의 크기가 뭐 50도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50도가 아니고 80도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내가 이거 입사각을 조금만 더 크게 할게 45도 그랬더니 굴절각이 더 커져서 얼마 됐다고? 90도가 됐다고. 그러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 이걸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근데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는 순간 임계각보다 또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는 순간 됐어? 굴절각도 더 커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굴절각이 더 커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자, 근데 이걸 스넬 법칙으로 하면요. 여기를 A 매질, 여기를 B 매질이라고 하면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이거잖아요.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고요. 이게 NA분의 NB다. 납득되나?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게 바로 굴절각이고 이게 입사각인데 자 여기에서 전반사 일어나기 직전 임계각의 크기에 해당될 땐 굴절각이 얼마여야 된다? 90도. 그럼 이거 90도야. 사인 90이 얼마야? 1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 그랬을 때 임계각의 크기거든요. 그러고 보면 임계각의 크기가 바로 뭐다? 상대 굴절률이다. 이죠? 임계각의 크기가 상대 굴절률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대 굴절률은 어떻게 알아요? 상대 굴절률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요거 수선의 길이 비율이죠? 이게 속력 비율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몇 칸이었어 아까? 3칸. 요게 2칸. 맞습니까? 네. 얘는 똑같은 같은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 이만큼 갈 동안 얘는 수평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속력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대 굴절률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요 수선의 길이 비율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갔어요. 2분의 3 뭐 이런 느낌이야. 맞아?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얼마? 3분의 2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얘는 보시면요. 빛이 물질 A에서 공기로 간대요. 거꾸로. A에서 공기로 간대요. 여기가 A, 여기가 공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 상대 굴절률이 뭐랑 같다? 사인 임계각의 크기여야 된다. 2에서 공기면 3대 뭐요? 3분의 2요. 네, 이게 바로 무슨 각이다? 사인 임계각, 임계각. 요 크기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굴절률 값이 바로 임계각의 크기예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마지막 15번. 그림은 단색광 ABC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요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조금 전에 봐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아까 유연이라고 했거든요. 이 문제를.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요. 요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윗면이야. 여기가 아랫면이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리고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고 다시 공기고 이래. 자, 빛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더 빠를 거야. 그래서 꺾이는데요. 여기서 세 종류의 색깔의 빛을 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느낌으로 쏜 것 같아. 그래서 굴절률이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빛을 쏜 건데 그 중에서 A와 B는 같은 색일까 다른 색일까? A와 B는 같은 색일까 다른 색일까? 이거 다른 색이에요. 됐죠? 왜? A와 B가 만약에 같은 색이면 굴절률이 똑같아야 되는데 둘의 꺾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A 빛과 B 빛은 다른 색깔의 단색광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느낌 잡아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이 30도고 A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이 45도인데
얘네들이 꺾였을 때 위치가 다 똑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얼마로 볼까요? 유리판이니까 각도가 작아야 되겠죠? 연병할 이거는 60도로 보고 이거는 45도로 보죠. 그럼 이걸 한 30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광선 A는요 60도로 갔다가 30도로 꺾이는 비율이고요. B는 45도로 갔다가 얼마로 꺾입니까? 30도. 누가 더 확 꺾였어요? A가 더 확 꺾였죠. 더 많이 꺾인다는 건 A의 속력이 더 뭐였다? 빨랐다. 빠른 애들이 더 많이 꺾이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 각도 차이가 속력 차이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A의 속력이 더 빨랐구나. 더 많이 꺾였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얘도 있지만 또 다른 아이도 있는데 거기에서 읽으셨어요? B와 C의 각도는 어떻게 한다? 같게 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됐죠? 그래서 B를 45도로 쏘면 또 다른 위치에 C도 얼마에 쏜다고요? 45도의 입사각으로 쐈어 라고 써 있어요. 두 개가 평행한 광선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 개가 평행한 광선이기 때문에 둘의 입사각의 크기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굴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사됩니다. 여기서 반사돼서 한 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한 놈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요. 누가 어떤 각인지를 잘 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요게 B 건지 이게 C인지 이게 A인지 몰라. 찾아나갈 거야. 이게 Q고 이게 R이래. 뭐 이런 느낌이야. 요 점이 P점이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왔다가 요렇게 나가. 자, 나갔을 때요. 꼬매가 여기서 들어온 각이나 여기서 나갈 때 요 각이나 어때야 되니?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거든요. 맞죠? 입사각과 반사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같은 각으로 들어올 애가 나갈 때도 어떻게 된다? 같은 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각으로 나가는 애 요거 세 개가 들어왔는데 두 개로 줄었잖아. 누군가를 합쳐줬다는 얘기야. 누가 합쳐줬을까? 입사각이 같은 애가 합쳐졌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합쳐집니까? B와 C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A 혼자서야. 근데 문제는 여기도 BC일 수 있고 얘가 A일 수도 있잖아. 두 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요. 누가 BC의 위치인지 어떻게 알아? 요 각도가 BC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법선 그렸을 때 됐어. 요 각도가 더 작은 애가 BC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Q가 BC고 R은 A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보시면 BC는 Q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고요. 유리판에서의 속력은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네. 자, 유리판에서의 속력은요. 더 많이 속력이 훅 줄어든 게 누구여야 됩니까? 네. A의 속력이 훨씬 더 많이 줄어야죠. 굴절율이 크니까. 정신 안 차려! 자, C의 파장은 유리판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니? 라고 했는데요. 파장의 길이가 뭡니까? 속력이죠. 당연히 공기에서의 속력이 빨라야 되니까 공기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길고요. 유리판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뭐 해야 되니? 짧아야 됩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겠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졸아? 자, 그러면 질문은 다 하신 거죠? 되겠죠?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남아있는 현대 물리 파트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살짝만 테스트 보고요. 이거 하죠. 아 진짜. 자, 한 30분. 아. 아니야. 그거 어렵지 않아. 야, 너네 문제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면 돼. 화장실 먼저 갔다 왔어. 자,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 빨리 갔다 와. 물 마시고 있고요. 네, 화장실 갔다 오면 물 마시고 와. 자, 2분 안에 해. 화장실 물.
정지호 졸면 너 뒤진다. 아 쌤. 하루 종일 졸아. 국감 갈 때. 독감 걸렸다고? 네.